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배구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가다 박씨가 너무 까불기만 하다, 분석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좀 나와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씨부리는 게 아니라, 춤추고 말로만 씨부리는 광대가 아니라 노가다 박씨가 진지하게 분석을 시작하면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기 싹 걷어내고 오늘은 진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남자 배구, 화요일 남자 배구 경기, 자, KB손해보험 대 우리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B손해보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같은 경우 지난 경기 OK저축을 상대로 경기를 펼쳤는데 사뿐하게 지려밟고 가줬습니다. 3대0 풀스코터 점수 깔끔하게 승리를 챙겨갖고 승점 3점 경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경기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임성진 선수, 자, 비싼 돈 주고 사온 임성진 선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유인즉 야쿱 선수를 기용함으로써 18득점에 굉장한 효율을 내줬습니다. 야쿱 선수가 본인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기량 이상으로 한번 보여줬고, 여기에 차영석이 7득점에 블로킹 2득점. 자, 늘 강조하지만 배구는 뭐다? 수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터가, 황태기 세터는 대한민국 국대 1번 세터인 만큼 선수들에게 볼을 올려주고 공격을 다양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은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영석이라든가 이준영 센터가 브로킹을 정말 잘 잡아주고, 유효 브로킹이라든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준영 선수 5득 9득점에 이 블로킹을 잡아줌으로써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려줬다는 거. 자, 센터라인에서 블로킹을 잘 떠줘야 유효 블로킹이 터지는 거고, 유효 블로킹이 나와줘야만이 상대 공격수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아나 선수가 21득점으로 황태기 선수에게 올려주는 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줬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나경복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9득점에 그쳤는데 황태기 선수가 너무 비에나라든가 야쿱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경복도 나쁘지 않은 선수인 만큼 기량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경복 선수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비에나라든가 야쿱에게 올라갈 볼이 나경복에게 올라가면 상대가 멘탈이 한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황태기 선수가 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노가다 박씨가 한번 조언을 해줘봤습니다. 자, 반면 우리 카드 같은 경우 정말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경기 상대가 누구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대한항공, 땅콩이라고도 하죠. 대한항공이었는데, 대한항공이죠. 항공이었는데, 자, 무엇보다 정말 아쉬웠던 대목이 체력만 많이 뺀 경기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태준 세터가 경기 운영을 잘 하긴 했지만 클러치 상황, 접전인 상황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 선수들이 경기 진행 운행 능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 알리라든가 아라우조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지금 듀스만 3세트를 갔습니다. 자, 듀스만 3세트. 자, 듀스만 3세트 무엇이냐? 자, 경기가 25점에 끝나지 않고 26대 26, 27대 27 이렇게 흘러가는 경기가 무려 3세트나 됐습니다. 그럼 선수들보다 체력적인 싸움에 있어서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될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범실이 터졌다는 건 너무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특히나 알리 선수 20득점을 올려줬지만 20득점을 올려줬지만 범실이 8개였습니다. 범실이 8개. 자,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배구는 유효 블로킹도 중요하고 블로킹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범실은 뭐다?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들 범실을 줄이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재현 선수마저도 6득점에 범실이 4개입니다. 범실이 4개. 자, 6득점을 올리면 뭐합니까? 본인이 6득점했는데 4실점을 그냥 상대에게 꽁으로 줬다, 이렇게 되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 성적이 비슷하고 지금 선수들의 능력치가 비슷한 상황에서 맞붙었을 때는 무조건 범실을 줄이고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득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라우조 선수 또한 21득점으로 정확하게 득점을 해줘야 될 상황에서 해줬다는 거. 여기에 이상현 선수 8득점에 브로킹 8개, 4개를 잡아줬습니다. 브로킹 4개, 브로킹.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블로킹은 배구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킹이 잘 터져줘야지 그만큼 유효 블로킹이 나오면서 볼이 뒤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지난 경기에서 흐름이 무너졌고 지금 현재 두 팀의 분위기 역시나 지금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연패. 자, 반면 KB손해보험 같은 경우 연승입니다. 연승. 자, 연승과 연패의 분위기 차이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 지금 KB 같은 경우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 시즌 두 팀 다 개막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위권에서 순위 경쟁을 할 것이라 예상이 했지만 무엇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재로서는 확실히 KB손해보험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반면 우리 카드 좀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선수들이 클러치 상황 지금 뭐 한두 점 싸움인 상황에서 좀 더 집중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 두 팀의 전력은 비슷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른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의 승을 추천드리지만 뭐다? 핸디 언어바까지 보호가 된다는 거. 핸디 같은 경우 이러한 두 팀이 맞붙게 되면은 핸디 점수 또한 미미합니다. 자, 핸디는 총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욱더 득점을 좀 뽑아내고 집중력이 좋은 팀을 선별해야 된다는 거. 자, 노가다 박씨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추천 픽, 조합 픽 공유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고 문의 주시면 무료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여자 배구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처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먼저 기선제압을 하고 풀어갈 것인가. 현대건설 대 기업은행 대 현대건설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번 시즌 돌깡패인 페퍼에게 그냥 강냉이 탈탈탈 털렸습니다. 몇 개가 빠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멘탈은 안드로메다 저 멀리 날아갔다는 거. 과연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오늘 경기 홈 안방에서 승리를 챙겨갈 것인가. 자, 기업은행과의 대결입니다. 현대건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지난 경기 페퍼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페퍼에게 참교육 당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유인즉 셧아웃 패배를 당했다는 거. 그럼 팀 분위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약체로 평가받던 페퍼에게 그냥 돌깡패 1, 2 그냥 맞았습니다. 그냥 1, 2 맞고 피가 질질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양효진 선수가 8득점을 해줬는데 자, 8득점 중 브라킹 득점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만큼 팀의 블로킹과 수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페퍼의 박은서라든가 시마무라 자, 시마무라 선수를 막지 못했다는 거. 지금 페퍼 같은 경우 이한비라든가 박정아 등 골고루 다양하게 선수들을 가용하면서 공격의 다양성을 깨했는데 전혀 현대건설이 수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대0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즌 페퍼는 꼴찌였습니다. 현대건설은 무엇보다 늘 언제 어느 순간에도 상위권을 달리던 팀인데 이러한 초라한 성적 결과는 지금 뭐 용납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카리 선수가 9득점, 외인 용병이 9득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다? 그냥 지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정지윤 선수 7득점, 국내 자원들 또한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저스티스 선수가 유일하게 14득점을 올려줬는데 김다인 세터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김다인이 볼을 올려줬을 때 완벽하게 안심하고 메이드를 시켜줄 선수들이 지금 뭐 양효진이라든가 카리, 저스티스, 정지윤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특히나 정지윤 선수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지금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를 드러내던 선수인데 또 고질적인 병이 터졌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 특히나 서브 리시브가 굉장히 불안불안한 모습입니다. 서브 리시브를 잘해줘야만이 세터가 볼을 정확하게 올려줄 수 있고 그거를 공격수들이라든가 센터진들이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터에서 볼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범실로 이어진다는 거. 자, 이러한 점들을 과연 김다인 세터가 좀 더 집중해서 볼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홈 안방 경기입니다. 페퍼에게 3대0으로 졌는 건 빠르게 잊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 반면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 개막 전부터 1위 후보였습니다. 1위.
부동의 1위 후보 왜 이유인즉 빅토리아를 뽑아왔다. 전반적으로 페퍼가 외인 선수 1순위를 뽑긴 했지만 뉴페이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빅토리아, 검증된 외인 빅토리아였습니다. 2순위로 뽑았는데 검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어긋나게 지난 경기에서 빅토리아 선수 29득점을 해줬지만 범실이 14개였습니다. 범실이 14개. 참 암울하죠. 29득점을 올려주는데 14득점을 상대에게 꽁으로 줬다는 거, 이거 정말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킹켈라 선수 혼자 19득점을 해줬는데 참 킹켈라 말고는 지난 경기에서 뭐 칭찬할 선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김학영 세터가 볼을 올려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황민경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나섰다. 원래 육서영이 스타팅 멤버로 나섰는데 황민경이 스타팅 멤버로 나섰다. 그럼 뭐 황민경을 좀 더 밀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황민경 선수 기대와 어긋나게 7득점에 그쳤습니다. 7득점에 그쳤는데 무엇보다 황민경 선수 지난 경기 공격 시도 횟수가 21회였습니다. 21회. 자, 21번의 공격을 했는데 7번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득점으로 메이드 시키는 것은 7점에 불과했다는 거.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경기 5세트까지 가는 혈전이었습니다. 5세트. 상대 정관장과 5세트까지 가는 혈전으로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팀 분위기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5세트에서는 너무 힘없이 메가리 없이 무너졌다는 거. 전체적으로 이주아라든가 최정민 같은 센터 라인에서 블로킹도 좀 잡아주고 상대 공격이 정확하게 우리 코트에 떨어지지 않게끔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리시브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공격을 유효 블로킹으로서 리시브를 쉽게 가지고 가면 우리는 좀 더 쉽게 득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영 선수 조금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김학영 선수는 지금 뭐 본인이 페이스 페인팅으로 득점을 하기보다는 지금 빠르게 정확하게 공을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낮고 빠르게 올려줘야 센터진들에서 득점이 나는 거고, 웨인 빅토리아라든가 킹켈라에게는 정확한 높이로 탁탁 손으로 쳐서 탁탁 이렇게 토스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서영 선수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6득점 올려줬는데 스타팅이 아닌데 지금 벤치에서 보고 있다가 들어왔는데 6득점 해줬다. 이거는 나쁜 활약이 아닙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다만 아쉬운 부분이 황민경 선수 같은 경우 공격 횟수에 비해 득점이 딸린다는 거. 여기에 최정민이라든가 이주아 같은 경우 공격보다는 좀 더 브로킹에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집중력 좀 끌어올려서 무엇보다 공을 상대 코트 안에 떨주는 방향으로 좀 더 집중력 있게 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백날 공격해서 득점하면 뭐합니까? 그게 다 범실이면 상대에게 꽁으로 점수를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집중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며, 무엇보다 두 팀 다 현재 분위기는 쳐져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페퍼 돌깡패에게 두들겨 맞다 보니까 병원 갔다 왔는 거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 정관장과 5세트까지 가는 접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부실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팀 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올 시즌 상위권에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정반대. 참 슬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래도 현재로서는 지금 기업은행이 현대건설 대 기업은행 대결, 현대건설보다는 기업은행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 이유인즉 화력적인 부분에서 앞서야지 배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영 세터가 볼만 좀 더 안정적으로 올려준다고 하면 기업은행이 분위기를 잡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생각이 들며 일단 일반승 기업은행 승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핸디 온오버까지도 꼼꼼히 짚어서 가야 된다는 거. 핸디 기준점이라든가 온오버 기준점 보면서 제일 들어올 만한 걸로 뽑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농구와 배구가 있습니다. 농구 배구 조합픽 묶어서 배당 좀 높게 해가지고 공유 다 해드릴 거니까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고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푸근하게 무료로 픽 공유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 같이 한번 쏘아리 지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